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50대 60대는 이 노래와 굉장히 친숙한 편입니다. 앞서서 가나니 산자에 따르라, 이 가사로 마칩니다. 가사에 비장미가 흘러넘칩니다. 이틀 전 1980년 5.18 기념식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 노래를 제창했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5년 전 문 대통령이 노래하던 장면을 연상시켰습니다. 특별열차를 타고 함께 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팔을 휘두르며 격동에 겨워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임은 누굴 말하는가 하는 문제로 한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노래는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과 그리고 1979년 광주에서 들불야학을 운영했던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1981년 했을 때 헌정된 노래입니다. 당시 전남대 재학생이었던 김종율이 작곡했고, 가사는 황석영이 백교환의 시를 빌려서 썼습니다. 1997년 5.18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2008년까지 기념식에서 이 노래가 재창됐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식전 행사에서 합창단이 부르는 형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재창에서 합창으로 바뀐 겁니다. 당시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쓰인 북한 영화 임을 위한 교양시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운동권 노래를 공식 행사에서 부르기가 좀 그래 보였던 거죠. 이 보수 진영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이 김일성이라거나 영화 임을 위한 교양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노래여서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피했습니다. 임을 위한 교양시는 1991년 황석영이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쓰고, 그리고 윤희상은 음악을 맡은 5.18을 소재로 한 북한 영화입니다. 저는 그 일부분만 보았습니다. 2013년 채널A는 황석영이 북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일성은 을지문덕 세종대왕보다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황석영이 말한 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임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은 취임 이틀 만인 5월 12일 업무지시 2호, 이 업무지시 2호로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불리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광주의 한의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석영이 말한 임은 누구일까요? 이 의문은 아직 많은 이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통과 협치는 하루 만에 저 멀리 내팽개에 쳐졌다. 윤 대통령이 그 전날 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했죠. 그리고 이튿날 한동훈 임명을 강행한 걸 걸고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형수가 밝힌 임명 강행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연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건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한동훈 임명 시 여야 협치는 없다고 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공포로 소화된 겁니다. 그래서 막상 한동훈을 임명하자 언론은 민주당이 한덕수 인준 표결에 부결 전략으로 급선회할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죠. 원내대변인 오영환이 한동훈 임명 직후에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글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한 쪽은 지금까지 누구였습니까? 원내대표 박홍근이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이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공공하게 들리는 것은 비단 저뿐일까요? 박홍근이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시정인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 왜 민주당은 한동훈에 그렇게 질색을 하는 겁니까? 많은 언론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인준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수순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인준 부결이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이재명은 19일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가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재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목소리가 제일 크죠. 이 이재명의 말을 바꿔놓고 보면 사실상 인준안을 부결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만 그는 진행자가 한 후보자를 인준해 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묻자 복잡한 심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그동안 한덕수 인준과 한동훈 임명 철회를 연계해왔습니다. 한동훈을 임명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것이니 말은 안 했지만 한동훈과 한덕수를 맞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한동훈을 잘라주면 한덕수를 인준해 주겠다. 그런데 막상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임명하자 민주당은 개강했지만 지방선거가 또 발목을 잡은 겁니다. 한덕수 인준 부결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다수 야당이 목례를 부리는 것으로 비칠 테니 이보다 더한 악재는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말은 그런 복잡한 심사를 그대로 드러낸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에도 영향을 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살겠다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검수완박법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켰으면서 이 윤석열이 한동훈을 임명하지 말고 전 정권 비리에 눈을 감으라면 그건 무슨 경우인가요? 한동훈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은 윤 대통령들어 무릎을 꿇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치를 명분으로 민주당 정권이 적폐청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설사 윤석열이 거기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훈이 임명되자 배달된 수많은 꽃바구니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 꽃바구니가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곧 내로남불로 회자된 문재인 정권이 적폐를 청산해달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청소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칼자루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검찰권뿐 아니라 과거보다 몇 배 강력해진, 엄청나게 강력해진 경찰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중수청을 만들어도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윤 대통령은 문민정부의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지지 못했던 엄청난 힘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결국 검수완박은 대통령에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막강 경찰이라는 또 하나의 칼을 쥐어준 셈이 됐습니다. 의회를 야당이 장악한다고 해도 별 수 없습니다. 대중은 권력을 누렸던 자들의 피를 보고 싶어하고 통치자는 그런 대중과 언제든 직접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재자는 자신을 가로막는 야당의 견제를 피해서 언제든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가장 좋은 전략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오늘 한덕수 인준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인준을 통과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은 총리 인준 외에도 추경안 심사와 하반기 원구성 등 무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코로나 손실보상을 막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합니다. 지방선거의 최대 악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말입니다.
추경이라든지 원구성이라든지 개별 사안은 개별 판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는 놓지 않으려 하겠죠. 그게 여야의 엄청난 싸움, 불씨가 될 겁니다. 민주당은 결국 공을 국민의힘에 넘겼습니다. 그건 오로지 국민의힘의 의지와 태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 어쨌든 한동훈이 임명되자 윤석열 정부의 칼라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1호 지시로 남부지검의 금융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했습니다. 2020년 1월 추미애가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폐지를 한 것을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라임 옵티머스, 신라진 사건 등 민주당 권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대형 금융범죄 사건들이 단순 금융범죄로 마무리되었다가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곧이어 나온 인사는 문자 그대로 환국이었습니다. 환국 아시죠? 전국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 말입니다. 한동훈은 18일 고검장, 검사장 등 이 검찰 중앙 간부 37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전격적이었죠. 솔직히 말해 환국도 이런 환국이 없습니다. 마치 역사책에 나오는 1689년입니까? 그 숙종 당시 인현왕후를 쫓아낸 기사 환국. 그 5년 뒤에 1694년 인현왕후가 돌아오고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는 갑술 황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빅3에는 당연히 윤석열 사단이 배치됐습니다. 한때 검찰 요직에 앉았던 친문 검사들은 한동훈 등이 유배당했던 법무연수원으로 쫓겨갔습니다.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차장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고 이 대검차장과 함께 검찰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수원고검검사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이 윤석열 사단이 전면으로 복귀했습니다. 모두 다 돌아왔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주요 보직과 서울지역지검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습니다. 몇 개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권순정은 2019년 대검 대변인으로 그리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받은 김유철은 같은 시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을 한 윤석열의 측근이었습니다. 반면 이승윤 서울고검장 그리고 이정수 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법무위원 수원 연구위원으로 떠났습니다. 유배를 간 겁니다. 그곳은 한동훈이 유배 갔던 곳입니다. 그 외에도 친문검사, 반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주로 고검 검사들을 쫓겨갔죠. 이승윤의 경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사직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중앙지검장 이정수의 사표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SNS에 올렸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습니다. 그녀가 발령을 받고 SNS에 올린 글이 어제 또 뉴스가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홍어 좌빨이라는 일부 진영의 비아냥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을 5년 동안 곰씹은 사람들이 바로 이번에 복귀한 사람들입니다. 처지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에 대해 혹평을 내놨습니다.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말은 솔직히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친문, 친권력 검사들이 사건을 뭉개고 덮은 권력 개입 사건이 어디 한둘이었습니까? 그런 친권력 검사들을 이용하고 또 종처럼 부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민심이 왜 등을 돌리는지 안다면 이런 비판조차 매를 버는 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관심을 끄는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과연 4년 전 참패를 듣고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복귀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또 하나는 계양을의 보궐선거입니다. 이재명이 출마한 곳 말입니다. 분당은 다들 아시다시피 보수의 안방 같은 곳이라 안철수 후보가 절대적으로 웃어야 합니다. 그러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남 인구가 많아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인천 계양을은 여론조사에서 생각보다 적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그리고 17일 이틀간 조사한 여론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40.9%,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50.8%, 둘의 격차는 9.9%포인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따라잡힐 수 있는 표차입니다. 이재명은 표차가 크지 않다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과 최종 득표율은 다르다. 이재명은 이준석의 윤형선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한다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은 원래 억지소리 전문당 아니냐며 이준석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참 말이 많던데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하신다. 본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나 먼저 하는 게 도리다. 더 놀라운 것은 이재명이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하던 행태를 경찰이 같이 하는 것 같다. 지난 17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두산건설과 성남F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이재명이 1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자든 소가 박장대소할 일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 참 대단합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는다는 표현은 많이 쓰는데 자든 소가 박장대소한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자든 소가 빙그레 웃는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보궐선거 출마가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방탄 출마라는 국민의힘 주장과 이 불체포 특권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추진한다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또 이렇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화근하건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하지 못할 거다. 그럴 리가 없다. 일구 이언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 성비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준석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성상납, 성폭행 등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국민의힘은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겁니까? 이미 성비위, 성범죄 이러면 대중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중질환도 일어났습니다. 이 김동연이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선 때 불거진 이재명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카 유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김동연은 또 백현동이나 대장동 등 관련 의혹은 검경을 통해 분명히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은 라디오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법카를 제 아내가 쓴 게 아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 아내가 어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게 문제일 뿐이다. 이분 형법을 공부한 거 맞습니까? 아니 자기 도구를 이용해서 살아있는 도구든 죽은 도구든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자기가 저지른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배에 모라는 사무관이 법인카드를 쓴 것은 김혜경의 지시로 김혜경이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형법교과서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어진 담당은 지사 어진을 담당하고 아내는 공식 행사에서 어진만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몇 차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게 맞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언론이 보도한 법화 유용은 배에 뭐가 임의로 한 것이고 그나마도 신문에 보도된 몇 차례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 어진 담당 공무원은 남경필 지사 때 있던 빈자리에 공개경쟁 채용된 사람이라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연히 출퇴근해서 자기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도움을 준 걸 갖고 월급을 전부 굽고 손실이다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모라는 분은 이재명이 성남시장부터 데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으로 이재명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출근해서 어느 방에 근무하는지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언론이 추적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방도 자기의 컴퓨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도 그는 이준석을 물고 내려지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이 개항을 해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본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나 먼저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내 눈에 들보도 좀 보고 남이 뒷거를 지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한번 해봤다. 그런데요, 제게는 둘 다 들보로 보이는데 이재명에게는 법과 사건은 뒷거리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뉴스가 됐습니다. 성상납 의혹, 민주당이 그런 거 있었으면 당 해체됐을 것이다.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8일입니다. 백악관이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과 면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은 미국 요청으로 바이든과 서울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구 여권 인사들은 심지어 문재인 대북 특사설까지 언론을 통해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제이크 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간단히 잘랐습니다. 현재로서 문재인과 만날 계획이 없다. 이 말은 처음부터 그런 준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미 간 문재인 대북 특사를 논의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도 그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그런 어떤 논의도 들어본 적이 없다. 탁현민 아시죠? 그 탁현민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퇴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이든이 만나자고 이미 얘기가 왔다. 진행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먼저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다.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장소와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대체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가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서 들은 겁니까? 윤건영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어제 라디오에 나가 백악관이 문재인과 예정된 면담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이 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백악관에서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은 가만히 계시다라는 점이다. 미국 측에서 정확히 답변해야 될 것 같다. 말하자면 백악관이 분복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처음부터 난센스 같은 얘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이 18일 밤 계양구 길거리에서 유세를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탄 한 시민이 창문을 내리고 이재명을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분명 잘못한 겁니다. 당시 이 차량은 좁은 골목에서 이재명 유세단에 막혀 서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척 바쁜데 그 유세단 때문에 길이 막히니까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곧바로 그 차량을 쫓아가서 손으로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하는 건 범죄입니다. 다 체정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싫어하든 좋아하든 욕하는 건 안 된다. 그러자 이재명을 따르던 지지자들도 차량 탑승자에게 영상 찍으세요 등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갔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 이를 받았습니다. 욕하는 게 범죄라는 사실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어쩌자고
형수님께는 그런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으셨나. 이걸 두고 또 민주당이 남의 가정사를, 아픈 가정사를 건드리는 폐륜적 평론이라고 욕을 했더군요. 그러고 보니 나쁜 일은 언제나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른식이었습니다.